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10,0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8,000원처럼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10만원처럼 쓰고 싶으세요? 당연히 10만원처럼 쓰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때 어떤 점수와 등급을 받잖아요. 얼마 전에 6평도 치셨겠지만 그 등급 대비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싶죠.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제가 4년차 정시 컨설팅 유튜버이면서 정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중경외시에 갈 성적으로 연고대를 붙은 경우도 있고요.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비해서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제 중경외시를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걸 더 높게 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는 뭐 11월, 12월 가서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때 영상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은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은 보니까 정시 시즌 때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그때 많이 유입이 되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뭐 노출을 별로 안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좀 특별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시간 대비 뭐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준비를 했고요.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이사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 라인 있죠. 뭐 요게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어떤 친구가, 자, A라는 친구가, 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지원을 했다고 치고, B라는 친구가 연세대, 성균관대, 뭐 외대에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뭐 그냥 대충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친구한테 연대는 하향 지원일 것이고, B라는 친구한테 있어서 연대는 굉장히 상향 지원이겠죠.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A라는 친구가 서울대하고 연세대하고 성균관대를 다 붙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딜 갈까요? 당연히 서울대를 가겠죠? 그럼 연세대의 한 자리가 빌 겁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연대로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B라는 친구한테 성대는 또 사실은 하향 지원일 건데, C라는 친구가 또 성대를 상향 지원을 했어. 그리고 얘는 뭐 중대하고 그 밑에 다른 학교를 썼어. 그러면 지금 C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대를 가고 싶은데, 이 연대와 성대를 동시에 붙은 이 B라는 친구가 연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성대에는 한 자리가 비겠죠? 그럼 요 빈자리에 C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채워져 들어가게 되는데, 요러한 어떤 심리 그리고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어디가 좀 빌 수 있을지, 빵꾸가 날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4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알 수 있게 됐다. 100%는 아닌데 한 그래도 한 70%? 6, 70%는 제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걸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면 최상층 학교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먹이사슬의 나비 효과는 최상층 학교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의대 정시 정원이 뭐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축소되지 않은 학과도 있거든요. 요런 이제 흐름을 알고 있어야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의대에서 시작돼서 서울대 일반학과, 연고 서성원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연고 서성원 이과 정시 과목별 반영 비율하고 과탐 가산점 챙겨주시면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해서 결론, 스카이 중에 어디보다는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디는 오래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이 축소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서열이 높은 대학들이 있죠. 그 대학들의 의대는 생각보다 인원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대부분의 의대가 인원을 축소한 거는 맞는데, 지금 보시면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작년하고 인원을 줄이질 않았습니다. 이 학교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인원수가 많이 증원됐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학교들은 감원이 안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앙대나 한양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중에서도 완전 탑급인 요 학교들은 변동이 없어요. 그 밑에부터 먹이 사슬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신대나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꽤 변동폭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연고서상원의 과목별 비중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성대와 서강대에서 이제 전형을 좀 쪼개놨어요.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국어를 되게 잘했어, 그리고 수학을 잘 못했어, 그러면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국어 비중이 높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수학 비중이 낮은 학교는 최대한 피해야 될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네임밸류로 해서 그냥 집어넣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맨 앞에 말씀드렸던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10만원처럼 쓸 수가 있는데 10,000원을 가지고 8,000원, 5,000원 밖에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과거든요. 이과인데도 국어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과 중에서도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좀 못 봤다, 이런 친구들이 서강대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2년 전쯤에 제가 서강대를 3명 보냈어요. 그 해에만.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좀 못 본 친구들이 여길 많이 갔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대 A 전형 같은 경우는 탐구가 30이고요. B는 탐구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구를 잘 봤다, 이런 친구들은 A 전형, 탐구를 못 봤다, B 전형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국어와 수학의 비율, 그리고 수학과 탐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학을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받았어. 똑같이 수학을 1등급 받았어. 그리고 국어를 2등급을 받았어. 그렇게 보면 당연히 수학을 1등급 받고 국어를 2등급 받은 친구는 B가 아니라 여길 지원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탐구를 망쳤어, 탐구가 4등급이야 라고 하면 B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율을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진짜 엄청 높고 국어와 수학 비율을 봤을 때 진짜 엄청 높죠. 국어 분의 수학 비율로 하면은 요거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25분의 40이다 하면은 거의 지금 1이 넘죠. 1점 후반이죠, 이거 비율이.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지금 요 경우도 보시면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2죠, 2. 이런 경우 한 1.5가 넘는 경우에는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경우 요 서강대를 보시면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0점 몇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특이한 사항은 뭐냐, 지금 성대가 100분위로 성적을 이제 산출을 하게 돼요. 100분위로. 그러면 올해 6평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등급이 지금 등급 간 표점이 차이가 별로 이렇게 안 난다, 급간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도 사탐을 할 수가 있고 확통을 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이제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적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시면은, 지금 어떤 친구가 국어가 표점이 133이고 100분위가 96이에요. 수학은 표점이 127이고 100분위가 95예요. 지향 요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등급은 이렇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친구가 국어가 더 잘 봤죠. 그럼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이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작은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대한 좀 작은 학교. 얘는 산정을 했을 때 한 1.5, 얘는 한 1.1, 얘는 2, 그리고 얘는 한 1.23 될 것 같네요.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성균관대하고 네, 고려대 쪽이 이제 유리해 보여요. 유리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성대가 100분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산정을. 100분위로 하게 되면은 이게 학교별 환산 점수로 했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등급이나 아니면은 표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편차가 더 커요. 100분위에 비해서. 100분위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표점은 지금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2등급의 표점이 만약에 뭐 126점이다. 근데 100분위는 뭐 예를 들면 뭐 몇 프로다 했을 때 이게 별 차이가 안 나. 이게 예를 들면 뭐 2등급이라고 한다면 한 92%, 93%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는 3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7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0분위로 했을 때 그 극간이 더 따닥따닥 붙어 있고 점수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산정을 했을 때 성대 쪽의 어떤 대학 환산 점수가 올해는 더 높게 나올 거예요. 표점으로 그 계산하는 대학보다는. 그래서 올해 성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겠어요? 그 적정, 소신, 안정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얘들이 이제 내가 잘 나왔나 보다 해서 성대는 좀 안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정 지원. 그리고 올해 이제 또 특징적인 게 작년에 고려대가 그 입결이 좀 낮았습니다. 입결이 낮았어. 작년 고려대 입결이 낮았습니다. 펑크도 많이 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년도 데이터를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려대에 어떤 펑크가 많이 났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도 고려대 작년에도 펑크가 났으니까 올해도 고려대 펑크가 나겠지 해서 이제 몰려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터지는 거죠. 그때는. 올해는 고대에서 펑크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과감하게 예상을 드리면 올해는 고대에서 펑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펑크가 어디에서 나오냐? 저는 죄송합니다. 성대도 폭발을 할 거고 고대도 폭발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연대에서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대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고대를 나는 꼭 가야 된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점수를 좀 더 높게 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높게 받아야겠죠. 이 친구들은 탐구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지금 특히 그리고 자연계 사탐이 이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확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몰려. 그래서 올해 고대는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고려대하고 성대는 입결이 높아질 거예요. 고대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성대는 100분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입결이 높아질 거다. 애들이 성대는 만만하게 보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린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성대를 쓰고 뭐 연고대를 같이 쓴 친구들 중에 다 붙은 애들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먹이사슬 구조처럼 상위 학교로 빠져서 성대에 이제 빈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입결 자체로만 보면은 애들이 많이 몰리고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하위권 학과는 성균관대 대부분 학과보다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왜냐면은 고려대 하위권 학과는 애들이 또 지원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하고 차라리 성균관대 뭐 높은 학과로 가자 이래가지고 여기 지원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 이쪽 학과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입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고려대 학과는 좀 이제 최상위, 상위, 중위권 학과 정도까지 인기가 좀 어느 정도 많은 학과들까지 얘기고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자전이나 자연과학 계열은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만만해. 공대보다, 공학계열보다 여기가 좀 만만하기 때문에 여긴 안정으로 넣자 하면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연대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로, 고대와 성대의 낙수 효과로 입결 하락 및 펑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활용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정시 컨설팅 영상, 수능 국어 영상, 멘탈 관련 영상, 수시 컨설팅 영상, 입시 뉴스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학고 채널입니다만 여러분들, 보석 같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독보적인 교육 정보 채널이 되는 게 목표고요. 지금 저는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